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 다니는 코로나 소상공인 대책본부 본부장 우빈아빠입니다. 드디어 코로나19 직접 대출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소상공인 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신청 안내 자료로 외부에 배포를 한 내용이고, 이 내용을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영상도 굉장히 급히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자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입력을 못하고 대신 집중을 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부에서 저신용자 대상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 대출은 보시는 것처럼 경영 안정화 유도를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수요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있고, 공단에서 지원 대상 확인을 통해서 직접 신청하신 분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 직접 대출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아시는 방법은 은행에서 입금을 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런 방식을 대리대출이라고 하고, 지금 들으시는 내용은 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순수 개인은 안 되시고 소상공인,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만 가능하십니다. 자, 예전에 보도 나왔을 때는 7등급 이하인 분들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안내가 돼 있었는데, 막상 또 뚜껑을 여니까 4에서 10등급, 신용등급 4에서 10등급인 업체가 신청 가능하고, 1에서 3등급은 아예 신청이 제외가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신용등급은 제가 예전에 신용등급 볼 때 나이스 정보가 있고 올 크레딧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나이스 평가 정보 요거 하나만 봅니다. 본인 신용 등급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나이스 조회하셔가지고 홈페이지 가입하셔서 조회하시면 여러분들 나이스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서류 다 준비하시고 가시기 전에 확인을 하시고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4등급 이하인 분들 중에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으신 증빙을 제출하셔야 돼요. 자, 전년 동기간 매출액 감소 확인서 내용은 기존에 추천서 받을 때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직전 연도 2019년도 1월부터 현재 기준 요때부터 매출액을 2020년 매출액 2020년 1월 1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비교를 해서 10% 이상이 감소되었음을 증빙하셔야 되고, 이 증빙 자료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든지 제일 간단한 방법, 카드 매출 있는 분들은 포스에서 매출액 확인 뽑아달라고 하는 게 제일 간단했고요. 사업자 통장 거래 내역도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현금 매출 있으시면 장부 같은 거 정리한 거, 핸드폰 사진, 화면 캡처, 인쇄물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질문하시는 게 신규 사업장 1년 안 되신 분들, 2019년 1월 이때 장사 안 하셨던 분들은 그럼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냐? 그럼 이분들은 객관적인 이런 출력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업력 1년 미만일 경우에 매출액 입증 서류가 제출 곤란하면 경영 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 요거 내용은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이 자료를 출력하실 때 경영 애로 사실 확인서 요거를 같이 출력하셔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었거나 예상된다 그런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학원 같은 경우에는 후원증명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할 것, 매출액하고 상시 근로자 수 있는데, 이건 케바케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금 이 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기준에 적용되실 거예요. 자,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 그리고 자, 중요한 거,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자, 여러분들이 오픈을 했는데 만약에 2월 14일 오픈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이 직접 대출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2020년 2월 13일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만 가능하세요. 그리고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자, 업종 분류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다만 대구나 경북, 경산, 청도, 봉화 이쪽에 사업장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보건, 수의, 법무 관련 서비스, 법무사, 의사, 약국 이런 전문직은 원래 해당이 안 되는데 대구나 경산, 청도, 봉화 소재한 전문 사업장들은 특별히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자, 신청 가능한 자격은 한 개 대표 기업, 개인 사업자 한 분이, 그러니까 한 분이 사업자 등록을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냥 한 명만 주민번호 따라간다고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하나만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자, 요 부분 중요합니다. 코로나 자금 대출 이중수혜 방지는 그동안 했던 대리대출, 이 추천서, 소상공인진흥공단 확인서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받으신 분들은 이 직접 대출을 신청하실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확인하냐? 이미 그 1.5%짜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아예 신청이 불가하고, 코로나19 대리대출 미실행업체라는 건 뭐냐면, 추천서를 받아 가셨고 그 추천서를 여러분들이 신용보증재단이나 뭐 이런 데 제출하시는데 아직 그 자금이 부족해서 돈 안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코로나19 직접 대출, 요거 지금 신청하시는 거하고 대리대출, 지금 심사 중인 대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자, 실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직접 대출을 받겠다라고 신청을 하시면 이미 발급 받으신 그 추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삭제를 해버려요. 그러면 은행에서도 마지막에 대출 안 됩니다. 자, 대출 금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정금리고요. 1.5%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 기간도 동일합니다. 총 5년이고 2년 동안은 이자만 내시고 3년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매월 분할 상환해서 소멸하는 대출이고요. 특별 재난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대출은 신용대출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자, 대리대출 할 때 우리 추천서 받아서 보증서 담보로 넣으셔서 대출하시는 분들, 그거 받으신 거는 그 대출이 보증서 담보 대출이죠. 보증서를 넣었으니까 0.8%의 보증료를 납부하시게 되는 거고, 이 대출은 보증서 넣지 않고 그냥 진흥공단에서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증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고 1,000만 원 이내, 특별 재난 지역은 1,500만 원 이내. 자, 이거는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도 뭐 무조건 1,000만 원 되는 거는 아닐 거예요. 심사를 통해서 대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데 최고 1,000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자, 융자 범위.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흘리기 쉬운 내용인데, 이거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이게 싸잖아요? 1.5%이기 때문에, 이거 대출 어디다 쓰시나요? 물어보면은 가끔 이거 다른 대출 있는 거 상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용도에는 맞지가 않아요. 운영자금으로 쓰신다고 하셔야지 다른 거 대출 금리 비싼 거를 바꾼다고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차를 산다거나, 아니면 요즘 주가 올라가니까 주식을 사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지뢰밭에서 탭댄스 추시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7등급, 7등급이 아니지 4등급 미만이신 분들 중에서 대출이 제한되는 대상이 있는데, 요것도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세금 체납, 국세 완납 증명하고 지방세 완납 증명을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체납 중인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이 됩니다. 자,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해당 사항 없음,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해당 사항 없는 게 체납 사실 없거나 이 내용이죠. 징수유예, 징수유예라고 써 있으면 대출 가능해요. 근데 체납 처분 유예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대출이 제한되니까 납세증명서 발급해서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정보 기록 있는 거,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인데요. 세금 과태료 체납되어 있다든지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 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 결정 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이라든지 공단 대출금이 연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신청하실 수가 없고요. 대신 이 연체 대출이 예금담보대출이라든지 우리 보험계약, 그 보험 약관 대출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연체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고, 과거에 연체를 했으나 오늘 만약에 우리 공단 가서 신청을 하는데 오늘 내가 요거를 대출 신청하기 위해서 오늘 상환했다 그러면 그 완납했다는 영수증 제출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연체 사유된 게 은행용어로 연체 기산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언제부터 연체를 했는지 그걸 체크를 했을 때 지금 비록 연체라 하더라도 그 연체의 시작이 2020년 2월 13일 이후에 발생한 거면 요거는 코로나 때문에 연체를 했구나 라고 인정을 해서 요때 연체하신 거는 연체를 했다 하더라도 이 대출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휴폐업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없고요. 자가사업장, 뭐 상가라든지 사업하는 그 사업장이 4명이야. 근데 뭐 압류가 들어왔다든지, 뭐 가압류 들어왔다든지, 권리침해 사실이 있으면 대출이 또 안 되고요. 자, 또 여러분들 궁금하실 게 이제 대출 신청 서류 뭐 준비해야 되냐? 뭐 이건데, 이것도 이제 이 양식에 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서, 이거 대리대출 신청하셨던 분들은 익숙한 양식일 거예요. 자, 이 첨부 파일에 이 신청서하고 뭐 이쪽에 보면 신용정보 동의서, 정책자금 윤리 준수 약속, 뭐 이런 서식은 꼭 여러분들 미리 그냥 출력해서 쓸 수 있는 거 그냥 쫙 써가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쪽 가셔서 만약에 그것도 도깨비 시장인데 거기서 쓰시고 있으면 정신없고, 뭐 물어볼 때도 적당히 없죠. 직원도 별로 없고. 그리고 신분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여기까지 되셨고, 상시 근로자 수 잘 아시는 거죠. 상시 근로자 없으시면은 건강보험 자격증실 확인서 발급하시면 되고, 소상공인 확인서 출력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요거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있으신 분들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든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 자, 건강보험 자격증실 확인서하고 요거 2개 서류는 자, 1577에 1000번 전화하셔가지고 팩스로 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전화하셔야 돼요. 신분증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세금 다 납부했다는 납세증명서하고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둘 다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주소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둘 중에 하나, 지금 현재 주소 표시되어 있는 거, 변경사항, 여기 3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네요. 변경사항은 3개월 이내 선택하셔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임차 사업장이면 임대차 계약서 4번 챙기시고요. 자, 그 다음 매출 증빙인데, 자, 가장 간단한 건 2019년도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혹시 뭐 학원이라든지 뭐 면세사업자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2019년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요 둘 중 하나 준비하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요건 아까 10% 이상 감소됐다는 서류, 그거는 이제 워낙 케바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하시고요. 통장 4번까지, 통장 4번 어렵지 않죠. 요 내용은 좀 봐야겠네요. 출금 계좌, 출금 계좌는 아래 7개 은행 중 1개만 가능하네요. 신한, 하나, 경남, 기업, 대구, 국민, 우리, 이런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뭐 이건 패스할게요. 법인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나와 있는데 전화 통화 안 될 거예요. 전화하셔도 전화 통화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해서, 자, 혹시 이제 뭐 오늘 영상 제 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센터, 뭐 지점이라고 하죠. 지점으로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담당한 행정구역 그 센터별로 어디 커버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업종 제한 내용 중에서 이건 똑같아요. 원래 전에 대리대출 할 때도 같은 내용이었고, 뭐 도박, 기계, 사행성 제조업 뭐 이런 거 쭉 뭐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해당 안 할 거예요. 약국, 한약방 원래 안 되는데 아까 특별 재난 지역에 있으면 요건 된다. 이런 내용들 많이 물어보시는 게, 부동산 임대업 안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안 되고, 대신 부동산 중개사무소 있죠?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신청 가능하고, 소상공인 확인 기준, 요거는 혹시 직원들 많거나 매출액 좀 내가 많다 싶으면 요 부침 2에 있는 내용을 한번 꼭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테일한 건 제가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이거 아무리 꼼꼼히 봐도 모르겠다 하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댓글을 드릴 테니까. 근데 댓글이 너무 많으면 제가 일일이 다 이제 빨리빨리 답하기가 어려우니까 최대한 여러분들도 좀 알아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댓글 보면 어떻게 하면 대출을 받나요? 뭐 이렇게 댓글을 주시면 저도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일단 좀 보시고 궁금하신 거를 물어보셔야지, 1에서부터 10까지 물어보시면 저도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서식 중에 이 파일에는 서식이 없네요. 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한번 와봤는데, 자, 아니나 다를까 현재 방문자가 많아서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자, 25일부터 31일까지는, 그러니까 3월 달까지는 시범 운영이네요. 시범 운영 하는데, 방문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소상공인진흥공단 그 내에서도 전산 폭주로 인해서 전산 오류가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홈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직접 대출 안내 보시면, 자, 이 홈페이지 들어오면 제가 지금 방금 여러분 그 보여드린 게 이 첨부 1 자료예요. 직접 대출 신청 안내 자료니까 요걸 한번 꼭 보시고, 여기 지금 들어오면은 이쪽에 있는 내용이 메인 내용이네요. 이쪽에 쭉 한번. 그리고 중요한 거, 요 첨부 2번 직접 대출 신청 서식하고 첨부 3번 요 서류를 꼭 작성을 하고 가세요. 이걸 출력을 하셔서, 이게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 가면은 이렇게 쭉 쌓여 있는 서류거든요. 요거를 미리 출력해서 작성하실 수 있는 거, 대부분 인적사항에 관한 거니까 쭉 작성하시고, 이런 동의서 같은 거는 뭐 결론은 이게 글씨가 워낙 많아서 읽기 어렵지만 공단에서 내 신용등급을 조회해도 좋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나이스 평가 정보, 뭐 이런 데 신용등급을 조회해도 내가 동의한다, 뭐 이런 얘기니까 여기 체크하시고, 요것도 동의서 동의 이런 데 체크하시고, 여기 동의 사인하시고요. 윤리 준수 약정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고객 이쪽에 쓰시는 거고, 이쪽은 공단 직원이 쓰는 거니까 또 여기다 쓰시지 말고요.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사인하시고, 요거는 지금 그 사업장이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뭐 지인분 거라든지 그냥 아니면 임차료 없이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 해당하시는 분들만 작성하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10% 감소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작년에 매출은 얼마였는데 올해는 매출이 얼마다. 그러면 작년에 2019년은 1월 1일부터 뭐 예를 들어서 3월 24일까지 라고 하면은 매출액 얼마였는데 올해는 얼마다. 입증 서류는 포스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세금 계산 사표표가 될 수도 있고 뭐 출력 자료라든지 뭐 그런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작성하실 때 너무 까다롭게 안 보니까 가지고 계신 서류로 편안하게 쓰시면 돼요. 이쪽에 사인하시고요. 자, 요거 뒤에 별표 8번은 뭐냐? 신설사업자라 하더라도 올해 2월 13일 이전에 개업은 해야 되고요. 최근에 개업한 데 안 됩니다. 2020년 3월에 개업한 데는 이 대출 신청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작년에 개업했는데 뭐 자료가 없다, 이런 분들은 이제 요거에다가 이 별표 8번에다가 해당하는 거를 작성을 하세요. 뭐 자료는 없지만 뭐 할 말이 있다든지 하면은 기타 사항에 자유롭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성함 사인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만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게시된 내용만 찬찬히 읽어보셔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대책본부 본부장 직강을 들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현실적인 좀 조언을 해드리면, 7등급 이하이신 분들은 무조건 자격되시면 이거 먼저 신청을 하세요. 이거 먼저 신청을 해서 받으시고, 문제는 4에서 6등급인데 이게 지금 4등급부터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4등급에서 6등급이신 분들 이 대출 딱 들어보시고 이거 메리트가 있나요? 없죠. 대출 금액이 너무 적어요. 1,000만 원이면. 자, 4에서 6등급 되시는 분들은 지금 하던 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을 이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뭐 신용으로 잘 안 된다고 하면은 보증서를 발급하더라도 이걸로 받으시는 게 나아요. 자, 물론 4에서 6등급인 분들 중에서 1,000만 원만 필요하다, 이분들은 그냥 이거 받으시면 빨리 된다고 하니까 훨씬 낫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대리대출 이용하시는 게 낫고, 아니면 4월 돼서 시중은행에서도 이제 정부 지원 받아서 저리대출을 시작한다고 제가 또 영상 올리겠죠. 그 영상을 보시고 시중은행 가셔서 일반 대출을 받으신 다음에 그 이후에 요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 대출을 추가로 신청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직접 대출이 조금 빨리 나오니까 이걸 먼저 받으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먼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1,000만 원을 먼저 받게 되면, 1,000만 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1,000만 원 됐다 치고 1,000만 원 먼저 받으시면, 자, 4월 달에 더 받으시러 이제 은행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 대출 그 담당자가 저 같은 직원이
대출 현황을 쭉 볼 거예요. 그러면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 대출 받은 거 1,000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 이 담당자는 무슨 생각이 들 거냐면, 아, 이분은 코로나 금융지원 정부 혜택을 한번 받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면 제가 늘상 얘기했던 담당자의 의지가 굉장히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팍 옵니다.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대출의 기술로 무장하신 분들은 제 얘기 딱 듣고 이거 무슨 얘기인지 바로 아셔야 돼요. 자, 이거 뭐 절대 신용등급 되시고 대리대출 되거나 보증서 대출 되실 만한 분들은 이거 먼저 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직접 대출이 얼마나 빨리 되냐도 중요한데 요거는 좀 빨리 될 것 같기는 해요. 보증서 발급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에 바로 접수를 해서 심사만 되면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추천서, 소상공인 대리대출할 때 추천서 받을 때도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많아서 기다리게 된 거지, 막상 내 차례 오면은 그 추천서 발급되기까지는 금방 나왔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역대급으로 길었는데요.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루하고 긴 영상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